안녕하세요. 마인드의 마음살랑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환영합니다. 네, 저는 사회자 변지우입니다. 오늘 이야기를 나눌 주제는 펜로스 증후군인데요. 현재 대한민국에서 반려동물을 키우는 가구 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4가구 중 1가구는 반려동물과 함께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만큼 키우는 인구가 많아지면서 소중한 가족인 반려동물을 무지개 다리로 보내시거나 또는 마음의 준비를 하고 계신 분들이 겪는 이 마음 건강에 대한 이슈들이 많아지고 있는데요. 오늘은 그런 분들을 위한 이야기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그럼 오늘 함께 이야기를 나눌 게스트 2분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안산시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펜로스 사업을 담당하고 있는 정신건강 증진팀 김혜령 팀장님, 농림축산식품부의 허가를 받아 동물 장례에 대한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펫콤 김한종 대표님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펜로스 사업을 담당하고 있는 정신건강증진팀장 김혜령입니다. 최근 많은 분들이 이제 반려동물들과 함께 하고 계신데요. 이렇게 행복한 반려동물들과의 함께하는 시간이 끝나고 나면 결국 좀 가슴 아픈 이별의 순간들도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이별의 순간을 조금이라도 건강하게 잘 극복할 수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반려동물 장례 전문업체인 펫콤을 운영하고 있는 김한종 대표입니다. 저는 소중한 존재와의 이별의 순간을 가장 가까이에서 접하고 함께하기에 오늘 게스트로 초대된 것 같아요. 마지막 순간을 함께하고 하는 많은 분들을 만나고 또 그 안에서 반려동물에 대한 깊은 사랑을 느끼고 있는 만큼 오늘 이 시간을 통해 여러분들에게 건강한 이별에 대한 부분들을 잘 전달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김혜령 팀장님, 그 소중한 반려동물을 먼저 보낸 상황에서 나타날 수 있는 어려움을 펜로스 증후군이라고 하는데 펜로스 증후군이라는 것이 정확히 어떤 걸까요? 우선 이 펜로스 증후군은 반려동물 상실 증후군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반려동물과의 이별로 인해서 좀 우울감이나 불안감 그리고 무기력함 그런 모습들을 보이는 것을 펜로스 증후군이라고 설명드릴 수 있습니다. 그럼 그러한 펜로스 상황에서 안산시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는 어떠한 일들을 좀 하고 있을까요? 안산시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는 지금 이제 펜로스를 겪으시는 분들을 위해서는 심리 상담과 평가를 도와드리고 있고요. 또한 이런 펜로스 증후군에 대해서 모르실 수도 있기 때문에 대처할 수 있는 예방법을 담은 교육을 또 저희가 온라인으로 제작을 해서 홈페이지에도 게시가 되어 있고요. 그리고 저희 지금 있는 이 마인드 TV에도 무료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 교육을 이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한 이러한 사업에 대해서 알리기 위해서 저희가 캠페인이나 홍보도 적극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안산시에서는 이제 반려동물들을 위해서 반려견 놀이터를 또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원포공원이랑 그리고 근린공원, 이 초지동과 성북동에 반려견 놀이터가 있어서 좀 반려견주님들이 굉장히 좋아하실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이런 돌봄 취약 가구에게 반려동물 의료 서비스라고 해서 동물 등록이 완료된 경우에는 의료나 돌봄 지원을 최대 16만 원까지 지원해주는 그런 정책들도 하고 계시더라고요. 저희 시민분들께서는 이런 정보를 잘 아셔가지고 도움을 받으시면 좋을 것 같네요. 네. 대표님, 그럼 펫콤은 어떤 기관인가요? 저희는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은 반려동물 장례를 도와드리는 기업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요. 사후에 어떻게 처리할 방법이 사실 쉽지는 않아요. 그래서 저희가 그 장례를 좀 도와드리고자 좀 손쉽게 좀 해드리고자 보호자를 찾아가는 방문하는 장례 서비스를 국내 최초로 승인받아서 지금 현재 정부 시범 사업으로 진행 중인 그런 기업입니다. 직접 이제 장례식도 할 수도 있고 또 찾아가는 그렇습니다. 서비스도 할 수도 있고 이렇게 모든 걸 해결해 드리는. 무지개 다리를 건넌다라고 하더라고요. 네. 강아지들이. 네. 예, 근데 저는 궁금한 게 왜 이게 무지개 다리지 했는데 혹시 알고 계실까요? 글쎄요, 저도 이게 정확한지는 모르겠는데 그 아주 다양한 색깔을 가진 그 좋은 곳에서
건너가서 주인을 마지막에 이제 기다린다. 주인이 이제 나중에 사망해서 가실 때 무지개 다리 앞에서 기다리고 있겠다. 그런 뜻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무지개 다리를 건너서 강아지 별에서 이제 주인을 기다리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네. 그 슬프지만 또 헤어짐을 위로할 수 있는 곳이라는 생각이 좀 들고 또 너무나 의미 있는 일을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그 아무래도 이런 위로와 지지가 필요한 상황인데 이런 분들을 만나면서 이야기도 좀 나누시고 직접 보시기도 하고 이럴 것 같은데 좀 기억에 남는 부분들이 좀 있을까요? 기억에 남는 사례라 대부분이 솔직히 기억에 남고요. 뭐 잊을 수 없는 한 분 한 분이신데 그래도 조금 특이하셨던 분이라고 한다면은 이제 아이를 어떻게 할 방법이 없어서 산에다 묻어 주셨어요. 그리고 2, 3일 지나도록 마음이 안 좋고 꿈도 안 좋고 해서 다시 이제 파서 아이를 데리고 온 경우도 있었고요. 또 어떤 경우에는 한 1년 동안을 이렇게 선천적인 병으로 이렇게 힘들어 했더라고요. 그래서 병간호하고 병원도 다니고 했는데 그 아이가 이제 1년 만에 기어이 사망을 했죠. 무지개다리를 건너서 데리고 왔는데 좀 놀라웠던 거는 온 가족 6분이 함께 오셨어요. 근데 다 상복을 차려입고 정식으로 한국을 차려입고 엄숙하게 추모하고 장례를 진행하는 걸 보고서 많은 감동했습니다. 정말 반려동물을 가족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또 그런 모습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 김혜령 팀장님은 이제 펜노스 사업을 진행하시면서 시민분들도 만나고 이렇게 상담도 하고 하시는데 이렇게 기억에 남는 사례가 있으신가요? 저도 되게 대표님 말씀에 공감이 많이 되는 게 생각해 보면은 진짜 떠오르지 않는 분들이 없어요. 모두가 다 사연이 많이 있으시고 또 가족을 잃었다는 그 아픔은 어떻게 설명할 수 없기 때문에 어떤 한 분이나 두 분을 이야기한다기보다 그 모든 분들의 좀 공통적이었던 부분들을 같이 나누고 싶은데 사실 이 펜노스 증후군 상담을 이제 신청하기까지도 굉장히 많이 주저했다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참 많았었고 들어서면서부터 내리 한 30분 이상을 아무 말씀을 못 하시고 이렇게 눈물만 흘리시고 그러시던 분들도 굉장히 많으셨어요. 그리고 그런 분들이 이제 하나같이 말씀하시는 이야기는 이런 아픔을 어디에 표현하지 못했었다. 표현을 해도 될지 모르겠다. 굉장히 이제 조심스러워 하시면서 상담에 들어서기도 하셨었고, 특히나 또 이제 다른 상실과 또 비교되는 부분이 반려동물들은 아무래도 사람보다 수명이 이제 짧다 보니 좀 어린 나이에 이렇게 이별을 겪는 이제 20대, 30대의 상담자분들이 또 그게 또 마음에 걸리더라고요. 이렇게 아직 이런 상실을 처음 겪다 보니까 어찌해야 할 바도 모르고 굉장히 당혹스러워 하시기도 하고 그래서 첫 상실에 대한 그 과정을 저희가 함께 한다는 것이 저희 또한 조심스럽고 또한 되게 의미 있는 상담이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분들에게 특히 드리고 싶었던 말들이 많이들 이렇게 죄책감을 많이 표현을 하세요. 이렇게 반려동물은 이제 사람이 아니다 보니까 내가 온전히 책임져야 되는데 나의 선택들이 혹시 그 아이들의 생사에 좀 영향을 끼친 것이 아닌가. 그때 조금 더 내가 이렇게 해줬으면 좋았을 텐데 라는 이제 후회하거나 죄책감을 많이 표현을 하시는데 그것보다는 좀 더 이제 행복했던 기억들을 많이 좀 상기시켜 보자고도 말씀을 드리고 완벽한 보호자는 아니었다 하더라도 사실 그 반려동물에게는 가장 이제 최고의 가족이었던 거잖아요. 상담 오신 분들이. 그래서 그런 말씀을 좀 위로로 드리기도 합니다. 네. 그 아까 이제 뭐 주변의 사회적 시선 이런 말씀 해주셨는데 사실 그런 게 좀 있는 것 같아요. 뭐 사람도 아니고 동물인데 뭐 왜 이렇게 뭐 유난을 떠냐부터 해서 또 이제 직접 경험해 보지 못하면 그 마음을 100% 알 수 없는 것처럼 그런 주변의 그런 부분들 때문에 본인의 슬픔이나 그런 애도를 이렇게 마음 편안하게 이렇게 노출을 못 시키는 부분들도 좀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너무 맞는 말씀인 게 실제로 그런 이야기들을 심지어 가족에게 듣기도 해서 가족조차 우리가 함께 키웠는데 그런 가족조차도
나의 이런 모습이 너무 유난하다라고 표현하는데 내가 어디에 가서 이야기를 할 수 있을까요? 라고 하시기도 하고 그러한 표현을 직접적으로 겪진 않았지만 주변에서 이제 그런 모습들을 보고 나서 추후 이제 상실을 겪으시니까 그 내가 이런 반응을 보였을 때도 사회적으로 그런 시선이 오겠지라고 생각이 드셔서 정말 감정을 억누르고 계시다가 6개월, 이렇게 1년이 지나고 나서 이 사업이 한다는 걸 알고 너무 감사해서 지금이라도 좀 상담 받아보고 싶고 병원을 가볼 수 있을까 해서 전화를 주셨다 하시는 분들이 꽤 되셨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런 상실을 겪었을 때 건강하게 떠나보내는 그런 애도의 과정이 이제 필수인데 그런 것들이 생략돼서 이제 슬픔을 누르다 보니 이제 좀 시간이 흘러도 그게 해소되지 않는 부분이 있는 것 같고 이제 그런 의미에서 어떻게 보면은 이제 장례식장에서는 마음껏 그런 애도를 좀 할 수 있는 거잖아요. 네, 그렇죠. 그래서 건강한 이런 이별을 또 할 수 있는 그런 마음 편한 장소라는 또 생각도 드네요. 그렇습니다. 저희한테도 많은 뭐 애도와 슬픔을 이렇게 표현을 하세요. 그러니까 놓아주기가 너무 어려워서 너무너무 힘들어 하시는 분들 많이 계시는데 그런 분들한테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아이를 보낸 거는 참 어려운 일이고 괴로운 일이지만 그래도 마음껏 그래도 슬퍼하시라. 슬퍼하시고 참지 마시라 그래요, 저희는. 마음껏 슬퍼하시고 끝나고 돌아가셔서도 마찬가지로 아이들을 보고 싶으면 사진 보고 슬퍼하시고 또 가장 무엇보다도 저희는 이제 추천을 하는 게 주변에 같은 상황에 계신 분들도 있잖아요. 그런 분들하고 같이 슬픔을 공유하고 격려하고 위로를 받으셨으면 좋겠다. 그러면 훨씬 치유가 빠를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거든요. 그런 방법이 참 좋을 것 같아요. 혼자 이제 이렇게 너무 슬퍼하기보다는 이제 같은 맞습니다. 아픔을 지닌 분들하고 이렇게 모여서 네. 서로 이렇게 나누고 이런 큰 부분들도 위안이 된다더라고요. 위안에 도움이 된다는 말씀이시네요. 네. 대표님 혹시 이제 이런 일들을 하시면서 조금 뭐 힘든 부분이라든지 이런 것도 있을까요? 힘든 부분도 있습니다. 보람도 있지만. 네네네. 근데 힘든 부분이라면은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다시피 놓아주기를 너무 힘들어하시는 분이 계세요. 그래서 오셔가지고 저희가 이제 추모실을 따로 대여해드리는데 추모실에서 아이를 끌어안고 1시간이고 2시간이고 계속 우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장례를 진행하기 어려울 정도로 그렇지만 저희도 그 상황이라든가 그 마음을 알기에 저희도 충분한 시간을 드리기는 하는데 너무 슬퍼하실 때 좀 힘듭니다. 그래서 저희도 묵걸고 하기도 하고 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좀 어려운 점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혹시 김혜론 팀장님도 힘든 부분 좀 있으실까요? 이제 저도 그렇지만 이제 저희 팀에서 같이 펜로스 상담을 하시는 선생님들이 그 어떤 상담보다 이 펜로스 상담이 참 많이 힘들다라고 하는 게 모두가 그 상실, 그 애도의 과정을 함께 하다 보니 감정적으로도 굉장히 깊이 빠져들기도 하고 또 실제로 또 반려동물을 키우고 있는 선생님도 계셔서 그 순간 상담에 들어가면 같이 붙잡고 많이 울었다라고 이야기해주던 선생님들도 계세요. 그래서 그 진짜 이별과 그 상실의 그 시간을 헤쳐나가는 그 시간이 그분들도 저희를 통해서 조금이라도 수월케 물론 이제 그 이별과 상실이 완전히 해소될 수는 없고 계속 가져가시겠지만 그래도 조금이라도 나아질 수 있는 방향에 저희가 함께 하고 있다는 것이 되게 막중하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그렇다면 두 분께서 생각하는 가장 건강한 이별의 방법? 뭐 이런 것들이 좀 있을까요? 그렇습니다. 건강한 이별이라고 할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일단 그 장례를 앞두신 분들 한테 이런 말씀, 아이가 좀 아프거나 이런 분들한테는 당부드릴 수 있는 말씀은 갑자기 이별하게 되면 그 아픔이나 상실감이 더 큰 것 같아요. 그래서 아팠을 때 언젠가 우리 아이가 가겠구나 마음의 준비를 어느 정도 하시고 충분히 이별 준비를 하시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또 아울러서 정말 괜찮은 장례식장인지 적합 합리적인 그 장례식장인지를 미리 커뮤니티나 뭐 어떤 인터넷을 통해서 미리 알아보시는 것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미리 알아보고 마음의 준비를 하시고 오시는 것이 좋겠다
조금 준비를 네. 마음의 준비 또 이런 이별을 실질적으로 이렇게 그런 일이 벌어졌을 때 갈 수 있는 이런 현실적인 그런 준비를 좀 같이 하는 것들이 도움이 된다라는 말씀이시죠? 그렇습니다. 너무 네. 갑자기 이루어지다 보니까 거기에 대해서 너무 아쉬움이라든가 아까 말씀하신 죄책감, 너무 준비 못하고 갑자기 이렇게 보내준다는 그런 미안함이 굉장히 커서 더 슬퍼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생각을 하시더라도 차근차근 준비하시면 차근차근. 오히려 도움이 되실 거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어요. 그 미리 준비해야 된다는 말씀에 굉장히 공감을 하고요. 물론 준비하고도 완벽할 수 없겠지만 그래도 당황스럽지 않게 조금 더 그 과정들을 잘 겪을 수 있고 또한 이제 내가 추후에 충분히 힘들어할 수 있다는 게 느껴지잖아요. 우리 또 반려동물을 떠나보냈을 때 내가 굉장히 가슴 아플 거라는 걸 생각이 들기 때문에 가족이나 친구에게 내가 그런 상실의 아픔을 겪었을 때 나와 함께 좀 있어 달라거나 나를 어떻게 도와줬으면 좋겠어라고 좀 미리 얘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또한 이제 이별을 앞두다 보면은 굉장히 우울해지시기도 하고 또 많이 불안해하세요. 그렇지만 그 순간 또한 아직은 그 이제 반려동물과 함께하는 소중한 시간들이잖아요. 그래서 그 시간들을 놓치지 않고 조금 더 많이 함께 하시고 어떤 그런 특별한 추억이나 여행까지 못 하시더라도 그냥 같이 눈 맞추고 같이 이제 체온을 느끼고 또한 그런 것들을 동영상으로도 좀 많이 찍어두시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게 상담을 하다 보니 사진은 그래도 있는데 뭔가 이렇게 직접 그때 살아있을 때 행복했던 순간들을 많이 못 남겨놓은 게 아쉽다라고 얘기해 주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좀 동영상도 많이 좀 찍어두시고 같이 함께하는 시간 조금이라도 나눠주시면은 나중에 조금 더 후회나 죄책감이 덜하시고 좋은 추억으로 간직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 이별을 너무 걱정하기보다는 지금 함께 있는 이 순간순간을 음미하고 충분히 나누면 좋겠다는 말씀이신 것 같아요. 네. 오늘 너무나 두 분과 함께 의미 있는 시간을 보낸 것 같습니다. 저 또한 반려동물과 함께하는 사람으로서 이런 이별을 걱정하지 않을 수는 없지만 이 이별이 보다 아름답고 건강할 수 있도록 또 우리 후추와 함께 많은 시간을 함께 해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오늘 두 분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 마인드의 마음살롱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 안녕.